그 다음에 업무 아레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그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뭐 품질 분야에서 게이지 아레나, 이거의 아레나랑은 다릅니다. 그 롤스 앤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업무의 책임 권한, 뭐 분장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좋겠는데, 저게 업무의 책임 권한하고 분장은 사실 저는 리더십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그 조직을 끌고 나가자는 어떤 리더십이 있고, 그리고 부하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 조직이라는 건, 부하를 다루는 건 사람을 움직여서 내가 혼자 다 못하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좀 보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대부분 기업에 가보면 안 돼 있어요. 업무 분장도 안 돼 있고요, 실제로. 그 경영 시스템 분야에서도 가장 그 다른 분야 중에 제일 취약한 데가 저기입니다. 저 책임 권한 저쪽이 왜 자꾸 업무 분장 잘 안 되고, 저게 문서화되기도 어렵고, 문서화된 정보로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. 그게 왜 그런 거냐면, 제 생각에는 저게 중소기업에는 오너 임금님 분야 그 영역이에요. 저거를 부하 직원이 이런 룰로 제가 짜봤습니다라고 내밀어서 결제를 받는 것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. 강원 임금님이 이렇게 생각했지. 네가 감히 왜 나의 영역을 침범하느냐. 그렇죠. 영역을 왜 침범하냐.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, 그렇게 부하가 짜서 갖고 온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. 그 본인의 위치에서 짜온 거예요, 그건. 그렇죠. 본인의 위치에서. 그러니까 모든 직원과 조직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리더가 짜와야 되는데, 어떤 직원이 짜온 건 그건 그냥 시키는 태스크일 뿐이죠. 그건 의미가 없어요.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책임 권한에 대해서. 그러니까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업무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엔지니어급들이니까 뭐 매니저는 뭘 어떤 걸 해야 된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 회사 영역은 존재를 하더라는 거고,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디파인하기에는 좀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앞에서 말했던 구성 간의 갈등도 이런 부분에서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컨설팅하다가 이게 프로젝트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직 직무 분장 및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좀 그 가이드를 해준 적이 있어요.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, 업무를 아주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로직을 잘 짜놔야 돼요. 분석도 잘 돼야 되고, 그리고 그거는 HR이나 어떤 인사팀에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왜냐하면 HR 팀 입장에서 다른 부서 뭐 하는지 아주 작은 업무까지 조사를, 설문조사를 해봐야 그들 머릿속에 나온 게 진짜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냐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 업무 분야에 중요한 건 그 업무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하지만, 그 하는 업무 중에서도 빈도랑 시간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얼마나 내 그 직무에 영향을 주는 빈도와 시간도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. 덧붙여 얘기하자면, 당신 일하는 게 직무가 뭐냐고 물어보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. 그쵸. 내 업무가 뭐지라고부터 일단 고민입니다.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일 바쁘게 일하고 출퇴근해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본인이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선뜻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드뭅니다. 그건 뭘 얘기하냐면, 직무에 대한 정의가 일단 모호하다는 거죠. 그쵸. 네, 맞아요. 내가 무슨 업무를 하는 건지. 책임과는 업무 그런 분장이 기능을 중요한 거죠. 모르는 거죠. 일단 그게 가장 좀 출발점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업무 책임 권한하고 업무 분장이 불분명해요. 이건 우리가 봤을 땐 기업의 대부분 80~90%는 다 저렇습니다. 이럴 경우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업무를 짜고 팀은 짜서 저렇게 잘 굴러가고 있을까요? 저거 안 되면 일 안 돌아가야 정상인데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지금.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회생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, 소수의 몇 명이 그거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리더, 조금은 중간 리더죠. 이제 그렇죠, 임원이나 중간 리더죠. 이사나 팀장급들. 네.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일도 뭐 100%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굴러갈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억지로. 억지로 굴러간 정도. 네. 근데 이제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. 왜 회색 영역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너도 나도 책임이 아니다라고 회피를 해버리고. 관행이죠, 관행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얘기할 분야는 그 프로세스 인터페이스입니다. 그래서 그 업무와 업무는 항상 사실은 순서도 있어요. 겹칠 수도 있지만, 그죠? 순서도 있는데 어느 기능의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그 다음 후행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두 프로세스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프로세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,
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거나 그 연결고리에서는 사실은 그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이어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. 눈에는 안 보이는데 문서화되기도 참 어려워요. 문서화되면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을 그레이 영역, 뭐 회색 영역이라 부르죠. 그래서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항상 부서별로 싸우고 네 거다 내 거다 싸우고,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. 이거 내가 내 업무인데 왜 네가 아니라는 그런 싸움 기업에 없어요. 예, 다 내 거 아니니까 네 거다라고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.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일을 가져갈게, 뭐 내가 이 일을 할게라고 싸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런 회색 영역이 잘 이어져 있고, 그게 된 게 가장 중요한 거죠. 이게 그 위에 경영자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.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생각해주면 좋겠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런 회사를 위한다면 회사 경영도 네 일이 설사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. 누굴 그렇죠, 위해서? 그렇죠. 회사를 위해서. 네.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, 그래서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렇죠, 모르겠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표준 쪽 우리가 컨설팅 할 때 집중적으로 좀 초반에 조금 이제 그 이해시키고 하려고 했던 분야가 저 프로세스 쪽이에요. 그렇죠. 명확하게 해주고 나면 시스템 들어와도 아무래도 들어와도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게 정의가 내리지 않으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. 껍데기뿐이. 그 문서화를 할 수는 있죠. 그렇죠. 이게 문서화는 뭐 터틀 가능하죠. 다이어그램하고 프로세스 그 맵하고 매핑하고 이런 구조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. 눈에 안 보이는 그 프로세스를 겨우 디스플레이화 시키는 게 프로세스 매핑, 뭐 플로우 차트 이런 걸 그려놓긴 하지만 그거대로 업무 해보세요. 하나도 안 맞아요. 맞으면 다행이고, 근데 맞아도 그 글의 영역이 존재하고 기업의 어떤 임직원이나 부서 간의 벽을 항상 만들어 놓게 돼 있고, 그래서 부서를 깨부시려는 노력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기업의 그 업무 분장이 잘 안 돼서 겪었던, 우리 근무할 때 겪었던 것도, 우리가 어디 강의나 컨설팅을 갔을 때 봤던 그 병폐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기자님부터. 기업의 R&R 병폐 사례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아마 다 공통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. 그냥 인간 2명 이상 모이면 다 있는 가장 거예요. 먼저. 예. 우리들 간에도 있을 수 있어. 처음에 이제 가서 물어보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소통이 안 된다. 우리 회사는 그쵸.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. 항상 똑같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R&R에서 잘못된 R&R에서 시작이죠. 예. 게 맞아요. 아닌가. 그래서 소통의 단절되는 문제. 근데 그 기업에서 소통 안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답변 우리들이 주기 정말 쉽지 않은 분야예요. 그죠? 그렇죠. 예. 우리가 답변해봐야 그러니까. 답도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애인하고 친구하고 혹시 가족이나 부부간에 소통 잘 되십니까?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질문 안 할 거예요. 아마 그죠? 그래서 기업에서 소통이 안 된다. 그래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근데 그거를 그 임직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사장님도 만나고 경영자들 많이 만나잖아요. 경영자도 똑같은 얘기예요. 경영자들도 똑같이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임직원들은 임직원들끼리 또는 부서끼리 뭐 어떤 팀끼리 이런 얘기하고, 경영자는 자기 임직원들하고 자기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다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. 기술사님 어떠세요? 저는 이게 소통의 의미가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해내고 그 영역까지 커버한다면 소통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예로 뭐 그 전에 담당자는 뭐 100을 했는데 새로운 담당자가 왔더니 저희가 왔을 때는 10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왜 10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 일이 이거니까 더 이상 뭐 이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물을 받죠.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할 일이냐 했더니 그 사람도 그 10이라는 가치가 있지 않냐. 그러면서 이제 결국 감싸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. 답답했어요 상당히. 그리고 뭐 프로젝트 미팅을 하다 보면 늘 R&R 문제에서 항상 그 문제가 되거든요. 결국은 그래서 예전에 또 뭐 그 공장장님께서 뭐 해주겠다, R&R 확실하게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몇 년이 지나도 그게 안 돼가지고 네, 여전히 아침마다 모여서 막 싸움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되게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차라리 R&R이 잘 안 될 거면요, 제 생각에는 기업에서는 그 공장장급이나 어쨌든 전 부서를 어쨌든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직급이나 직책인 사람들이
뭘 하는 게 제일 좋겠냐고 생각된다면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. 재판하는 거예요. 국민신문고처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아니면 매일 또는 뭐 잘 안 되면 나한테 가져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. 직급이 높은 분들은. 누가 가요? 방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되고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될 거거든요. 그죠?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아래날 안 되면 매일 아침에 그 회의가 아니에요. 이건 회의가 아닙니다. 이거는 그냥 재판이에요. 자, 이건 네 거야. 이건 네 거다. 이건 네가 잘못했어. 저건 네가 잘못했어. 자, 이렇게 나눠. 자, 가. 할 말 없어. 가. 왜냐 업무 분장으로 안 갈 거거든. 왜냐면 그죠?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차라리 그 의사결정을 잘 해주시는 분이 차라리 리더십 있고 그 업무 아래날 제대로 해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. 이게 문서화될 수 있는 분야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저는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 이제 회의 주간을 좀 자주 하는 업무가 있었어요. 그때 이제 서로 소통 안 되고 서로 뭐 아래는 잘못됐다 잘됐다 그걸 계속 싸우잖아요. 그때 이제 제가 자주 했던 얘기는 본인 업무도 중요하지만 남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좀 자주 알죠. 파악해라. 좀 알긴 알아야죠. 그럼 아마 본인도 조금 궁금했던 것도 좀 풀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좀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조금씩은 좀 풀리지 않겠느냐.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자주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내 업무도 중요하지만 내 업무가 누구한테 필요할 것이고 또 그들은 또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좀 많이 좀 알면 그렇죠. 좀 도움되지 않을까. 그래서 아이소에서 그 프로세스의 어떤 정의가 프로세스 어프로치 접근법이라는 그 개념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좀 책임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담당자들이 딱 그걸 안 하겠다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갈등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도 어떤 그런 뭐 평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 각각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때로는 아까 리더십에서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럴 때 좀 강하게 좀 채찍을 줘야 되지 않나. 잘하는 사람은 그건 좀 그걸 줘야 될 것이고. 필요할 것 같아요. 네. 방법은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네. 필요하다 봅니다. 차라리 이게 누구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윗분들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. 네, 참 좋은 일인데 무조건 그냥 이유도 없어요. 그냥 내일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기업에 가면 진짜 많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근데 그런 사람들 잡아서 좀 심한 그거 그때 용어를 좀 심한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 잡아서 도려내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 있고요. 교화시키면 제일 베스트예요. 정말 그분들의 어떤 그 나쁜 생각을 바꿔주는 경영자들이 있으시면 정말 좋은 방법인데 그런 것 같아요. 하여튼 아레날 안 돼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저런 걸로 인한 병폐 사례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. 정말 많고 뭐 밤새 얘기해도 우리 셋이 밤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또 어떤 게스트가 오셔도 밤샐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리더십 분야하고 업무 분장 아레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. 이건 또 저희가 뭐 밖에 나가서 강의나 컨설팅 할 때도 많은 얘기를 나누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또 HR 그 인적 자원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 저런 게 많이 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어떤 상황이 저거에 속한 게 너무 많죠. 그래서 사람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리더와 리더십이 발생하는 겁니다. 저희도 뭐 경험 계속 해왔고 그렇죠. 그랬던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얘기 나눠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. 오늘 얘기 나눠서 즐겁고 네,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